제22대 국회가 임기 시작 3개월 만에 개원식을 열었습니다. 한국교회 지도자들은 늦은 개원식에 아쉬움과 환영의 뜻을 함께 밝혔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가 제109회 총회 임원 후보를 확정했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목사 부총회장에는 장봉생 목사와 김동관 목사 두 후보가 나서 경합을 벌입니다. 광음교회에서 그림 1:1 전도 양육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전도 역량 강화를 위한 세미나 소식 전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3일 CTS 뉴스입니다. 제22대 국회가 임기 시작 3개월 만에 개원식을 열었습니다. 한국교회 지도자들은 늦은 개원식에 아쉬움과 환영의 뜻을 함께 밝혔는데요. 이번 개원식을 여야 협력의 전환점으로 삼아 국회가 민생 문제 해결에 더욱 힘써주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현지 기자입니다. 지난 2일 22대 국회가 개원식을 열었습니다. 임기가 시작된 지 95일 만입니다. 국회가 국민과 헌법, 국익을 위해 존재한다는 점을 되새기는 자리. 우원식 국회의장은 뒤늦은 개원식에 사과하며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교회는 늦은 개원식이 다소 아쉽지만 여야 간 협력이 이루어진 점에서 환영한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 장종현 대표회장은 늦었지만 국회가 개원식을 열고 협치의 첫 걸음을 내디딘 것을 축하한다며 국회는 국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삼고 민생 문제 해결에 집중해달라고 전했습니다. 장종현 대표회장은 22대 국회 가장 시급한 과제로 민생 안정과 저출생 해결, 의료계 정상화를 꼽았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김종생 총무는 개원식이 지연돼 안타까웠지만 열리게 되어 기쁘다고 밝혔습니다. 김종생 총무는 이번 22대 국회를 향해 민생 문제를 비롯해 사회적 약자를 돌봐야 하는 큰 과제들이 있다며 서로 양보하면서 협치에 힘쓰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그간 한국교회는 국회 내 정치적 대립이 민생 문제 논의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여왔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여야 간 치열한 입법 싸움이 예상이 됩니다. 결국은 피해를 보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거든요. 서민 경제 활성화라든가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관심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 거죠. 여야가 최우선적으로 국익과 민생, 서민 경제 활성화에 집중해야 될 그런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이날 개원식에서 민생 국회를 약속하며 정치적 협력의 필요성을 내비쳤습니다. 최근 여야는 첫 민생 법안을 합의해 통과시켰고 지난 1일에는 당대표 회담을 열며 협력의 가능성을 모색했습니다. 여야가 공히 약속한 일부터 신속하게 해나가면서 민생을 끌어안는 국회를 만들어 가자고 요청합니다. 그러나 여야 간 뿌리 깊은 갈등이 해소될지는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이번 개원식은 갈등의 물꼬를 푸는 신호탄이면서도 역대 가장 늦은 대통령이 불참한 개원식으로 정치적 대립 상황을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기독 국회의원 모임인 국회조찬 기도회는 개회 예배를 열지 못한 데다 아직 회장단도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번 개원식의 의미는 여야 협력이 얼마나 원활하게 이뤄지느냐에 달린 상황. 한국교회는 개원식을 계기로 국회가 역할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협치를 통해 적극적으로 민생 문제를 해결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 제109회 부총회장 선거가 경선으로 치러지는 가운데 후보자 기호 추첨이 진행됐습니다. 또 오는 9일에는 후보자들의 정견 발표와 함께 사상 첫 방송 토론회를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제109회 총회임원 후보를 확정했습니다. 총회장에는 현 부총회장인 울산 명성교회 김종형 목사가 단독 입후보했습니다. 최대 관심사였던 목사 부총회장에는 수원 안디옥교회 김동관 목사와 서울 서대문교회 장봉생 목사 2명이 나섰습니다. 선관위는 기호 추첨을 통해 장봉생 목사에게 기호 1번을,
김동관 목사에게 기호 2번을 부여했습니다. 장로부총회장은 수원 풍성한교회 박성만 장로가 기호 1번, 김제 대창교회 김형곤 장로가 기호 2번으로 확정됐습니다. 이로써 예장합동총회 부총회장 선거는 경선으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권순흥 선관위원장은 후보들에게 깨끗한 선거 과정이 되도록 힘써달라며 공명선거를 당부했습니다. 선거가 무엇보다도 공명선거가 된다 생각 들고요. 그리고 당락에 상관없이 모두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주권이고 또 은혜다. 이런 관점으로 간다면 그야말로 선거가 축제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선관위는 주요 일정도 확정했습니다. 후보자 정견 발표회는 오는 9일 충현교회에서 열리며 이날 공명선거 서약식도 진행합니다. 선관위는 또 109회 총회선거부터 경선으로 치러지는 후보들의 방송 토론회를 신설해 교단지 기독신문 CTV를 통해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개인적 관계가 우선이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공의하에서 바른 일꾼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이를 위해 가지고 우리 선관위원회가 이번에 진력을 다해서 이런 토론회라든가 또 알 권리를 충분히 또 이렇게 보장해드리고 선거를 하더라도 바르게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섬기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편 임원 선거는 오는 23일 울산 우정교회에서 열리는 제109회 정기총회에서 실시됩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신앙인, 특히 목회자라면 전도자로서의 삶을 추구해야 할 텐데요. 전도에 대한 의지를 다지고 노하우를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고 합니다. 경기도 부천에 위치한 한 교회에서 열린 세미나 소식 장현수 기자가 전합니다. 그림 1:1 전도 양육 세미나가 광음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세미나에는 교회, 대한예수장로회 백석교단 소속 노회 참가자들을 비롯해 전도의 열정을 다하고자 하는 타 교단 참가자들까지 300명 이상이 모였습니다. 세미나 주 강사로는 미국 애틀랜타 세안장로교회 송상철 목사가 나섰습니다. 송 목사가 개발한 전도 양육 교재는 150여 개국에서 19개 언어로 번역돼 쓰이고 있기도 합니다. 송 목사가 세미나에서 소개한 전도 방법론, 핵심은 그림입니다. 비신앙인들이 그림으로 복음을 접할 때 직관적이고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림을 통해서 복음을 전도하고 1:1로 복음을 전도하도록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 1:1 전도 양육 교재인데 이 교재를 가지고 전도도 하고 결신한 사람을 양육해 주는 것입니다. 송 목사는 전도는 교리로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말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라며 전도의 방법론에 앞서 전도에 대한 근본적 마음가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세미나가 열린 광음교회는 예장 백석교단 소속으로 전도에 힘쓰는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교회 사명으로 제자도를 강조하며 제자도의 덕목 가운데 하나로 전도를 꼽고 있습니다. 그림을 통한 전도 양육법을 공유하는 세미나, 복음 전파의 뜻을 둔 이들의 전도 역량 강화를 도모하는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시각장애인 선교회 AL 미니스트리가 손으로 보는 촉각 성경 지도를 출간했습니다. 25만 시각장애인의 복음화를 위해 만들어진 AL 촉각 성경 지도는 바울의 선교 여정 등 성경 내용을 점자 지도로 만들었습니다. 출간 기념 세미나에서는 AL 미니스트리 부대표 박성수 장로가 AL 촉각 성경 지도와 이지 커넥터를 시연했습니다. 한편 AL 미니스트리는 기독 도서를 AL 소리 도서관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등 지난 2009년부터 시각장애인의 복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장자권 세미나가 마니나 임마누엘 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주강사를 맡은 한밭제일교회 원로 목사 이영환 목사는 선교사들은 선교지에서 치유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함을 강조하며 먼저 치유받는 자가 돼야 함을 전했습니다. 영혼과 마음과 육체 또 사역의 모든 문제, 모든 질병이 다 치유받고 그렇게 건강해서 치유자로 세워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장자권 세미나는 장자권의 회복과 누림을 기반으로 선교사의 치유에 중점을 둔 집회로 진행됐습니다. 함께 참여한 3명의 강사진은 치유를 위한 말씀, 믿음의 기도, 그리고 선포와 행위에 대한 강의를 이어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오늘 세미나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미나를 통해서 필리핀 전역이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은 그 기간 동안 우리가 영적으로 좀 충전할 수 있고 충만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장자권 세미나를 주최한 마닐라 한국 선교사 협의회는 올해부터 정기적인 기도 모임을 통해 지역별로 장자권 지부의 운영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크리스천 메모리얼 파크가 추석을 앞두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특별 격려품을 전달합니다. 격려품은 2,080만 원 상당의 토종 김 세트로 여의도 순복음교회 장애인 대교구 성도들과 노인대학인 영광대학 학생들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크리스천 메모리얼 파크 신범섭 이사장은 앞으로도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외면하지 않고 정성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숙명여자대학교 기독 동문 모임인 사단법인 솔트펜 숙명선교회가 오는 10일 제36회 숙명인 연합성회와 개강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서는 청암교회 이정현 목사가 도리어 법칙을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 한편 숙명 채플 공간 확보를 위한 기도도 드릴 예정입니다. 대전 엑스포에서 열린 노아의 방주 새로 밟는 땅 전시가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전시를 주최한 예담교회 산하 전시사업 공동체 예들은 3월부터 8월 28일까지 진행한 전시의 최종 누적 관람객 수가 33,165명을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예담교회는 장소 대여가 허락되는 곳에서 다음 전시를 전개할 계획입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본부가 2024 이슈온 하반기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이슈온은 청년들을 잇고 생각과 세상을 밝히는 이슈별 소모임으로 교회 가기 싫은 사람들의 순모임과 스터디 윈미 등이 있습니다. 참여 희망자는 오는 6일까지 기윤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각 지역별 소식입니다. 굿즈는 상품이나 제품을 뜻하는 말로 특정 문화를 상징하기도 하는데요. 여러 세대들이 함께 기독교 문화를 공유하고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굿즈를 소개하고 판매하는 리틀 크리스천스 마켓이 3일간 제주에서 열렸습니다. 박지한 기자가 소개합니다. 말씀 구절을 담은 힙한 포스터와 아기자기한 문구류, 디자인 머그컵 등 기독교의 문화를 담은 여러 굿즈들이 보입니다. 서울과 제주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기독교 업체들이 참여해 제품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리틀 크리스천스 보구상 마켓이 제주시 조천읍 선안종이 책방에서 열렸습니다. 4월에 서울에 있는 장로회 신학대학교에서 처음 그 리틀 크리스천스 마켓이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하게 됐어요. 청년들과 이제 소통하고 이런 데 좀 즐거운 장이 되는 거를 확인을 하고 이제 선안종이라는 곳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주에서 이걸 해보면 어떨까 하는 마음으로 리틀 크리스천스를 계획하게 됐습니다. 지난 4월 장로회 신학대학교에서 열렸던 마켓에 참여했던 업체들은 수도권뿐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도 기독교 문화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제주에서도 마켓을 열게 됐습니다. 크리스천 업체들이 와서 함께 교류도 하고 교제도 하고 이런 공간을 한번 마련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제주 도민들에게는 직접 만나게끔 해주고 싶었고요. 크리스천 기업들이 굉장히 열악해서 그들에게 좀 장을 열어주고 싶었던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쉽게 기독교 문화를 즐기고 공유하며 일상에서 작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을 담은 리틀 크리스천스 마켓. 기독교 용품은 촌스러울 것이라는 편견을 사라지게 해주는 세련된 디자인의 제품들을 통해 일반 대중들도 자연스럽게 기독교 문화를 접하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세대와 맞지 않은 그런 굿즈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아, 그런 굿즈 말고도 이런 굿즈들이 많구나라는 걸 알게 돼서 너무 세련되고 트렌디한 것들이 많아서 좀 놀랐어요. 그냥 일반 대중분이 좀 편안하게 먼저 다가갈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 1, 2년 전부터는 그런 어떤 취지의 행사도 많이 열리고 이런 제품들도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이번 기회를 통해로 더 확장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리틀 크리스천스 마켓이 누구나 쉽게 즐기고 나눌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기독교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CTS 뉴스 박지향입니다. 경술련 국치1상기 제7회 나라사랑음악회가 지난달 29일 봉화 척곡교회에서 열렸습니다. 경상북도와 봉화군이 주최하고 봉화 척곡교회가 주관해 열린 이번 음악회에는 합창과 아코디언 합주, 밴드 연주 등 7개 팀이 다양한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일제강점기에 많은 독립운동가를 지원했던 척곡교회는 경술국치를 되새기고 나라사랑 정신을 다지기 위해 매년 음악회를 열어오고 있습니다. 2024 한국창조과학회 학술대회가 31일 창조신앙, 과학, 그리고 복음이란 주제로 개최됐습니다. 한국창조과학회 강원지부의 주최로 열린 이번 학술대회는 개회입에 이어 주제 강연과 초청 강연, 전문가 세션, 어린이 과학 교육 세션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으며 창조과학 최신 이슈와 유신 진화론, 화학 진화론 등을 주제로 한 각종 강의가 이어졌습니다. 이어 한국창조과학회 하주헌 회장은 이번 학술대회가 창조신앙을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화론의 핵심은 창조주 하나님 없이 모든 것이 우연히 만들어졌다라는 사실이죠. 그러한 주장들이 얼마나 허구적이며 잘못된 이론인가, 또한 더 나아가서 창조라는 사실이 얼마나 합리적이고 진실인가, 이런 내용들을 배우기를 희망합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남선교회 남부연회연합회가 제37회 평신도 학예 영성수련회를 개최했습니다. 대회장 이강래 장로의 개회 선언으로 시작된 이번 수련회에서 말씀을 전한 남부연회 김동현 감독은 나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부르짖어 응답받는 평신도란 주제로 진행된 수련회에는 한빛교회 백용현 목사의 기도 특강과 가스펠 보컬 밴드 크룩수의 찬양 등이 이어졌습니다. 익산 성민교회가 창립 60주년을 맞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민교회 주용민 목사는 교회 비전을 강조하며 건강한 예배 공동체와 교육 공동체, 선교 공동체를 지향하며 나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예배에서는 CTS 전북방송 여성 합창단이 특별히 초청돼 성도들과 함께 찬송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성민교회는 올해 창립 60주년을 기념해 임직식과 연합성경학교, 선교사 파송과 전교인 성경 필사 등 다양한 기념 사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경주 남부교회가 가을을 맞아 성도들의 신앙 회복을 위한 말씀 사경회를 개최했습니다. 거장과 사경을 거닐다란 주제로 한 달간 진행되는 이번 사경회는 경주제일교회 정영택 은퇴 목사 등이 강사로 나서 말씀을 전할 예정입니다. 첫날 말씀을 전한 봉화제일교회 권정호 원로 목사는 바나바가 바울을 찾아 함께 사역하였기에 복음이 전파될 수 있었다며 바나바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사역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바란다고 권면했습니다. 한편 경주 남북교회는 말씀 사경회 외에도 153 말씀 대행진 새벽 기도회 등을 통해 교회 부흥에 힘쓰고 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중앙연회가 제23회 장로부부 영성수련회를 개최했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중앙연회 한종우 감독은 말씀 앞에 모든 죄가 드러나야 변화될 수 있다며 이전 것은 깨부수고 새로운 영성으로 무장하길 바란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수련회에선 주제 강연과 영성 훈련을 통해 신앙 점검의 시간을 가졌으며 중앙연회는 모인 성금을 미래 자립교회 리모델링과 북한 선교 지원을 위해 전달했습니다. 이어 참석자들은 나라의 민족 복음화와 교단과 장로회 부흥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CT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얼마 전에 광복절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우리나라의 해방은 갑작스럽게 찾아왔다고 합니다. 36년 동안 일제치하에 있었지만은 도저히 해방될 것 같지 않았지만은 일본에 떨어진 2발의 핵폭탄이 해방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렇게 영적 돌파는 하나님 손에 의해서 우리의 기대를 넘어 갑작스럽게 임하곤 합니다. 지금 여러분 가운데도 사방팔방 막혀서 영적 돌파가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 돌파를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이런 돌파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가장 자랑하는 돌파 사건, 출애굽 사건이 나오죠.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상황에서 모세가 일어나 이렇게 선포하죠. 모세가 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가만히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보라.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이고 그 다음에도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셔야 되고 싸우셔야 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라는 것이죠.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동쪽에서 밤새도록 바람이 불어와 바다를 말립니다. 한국말로 바람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루하, 성령이 하나님의 바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바람을 통해서 출애굽의 사건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파를 경험하며 약속의 땅으로 씩씩하게 나가는 모습이 남아있죠. 이스라엘은 또 다른 돌파를 경험합니다. 최강군대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 동안 갇혀있을 때 이사야를 통해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솟아오름 같을 것이다 선포한 이후에 진짜 갑작스러운 돌파가 일어나죠. 이번엔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나서 바벨론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향 예루살렘으로 인도해주는 영적 돌파가 일어납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영적 돌파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문화 꽉 막혀있는 모양새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해야 됩니다. 이 앙망이라고 번역된 히브리 말 카바는 모여서 기다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지금 한국 교계 사이에 모여서 기도하는 모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여서 회개하고 모여서 부르짖고 모여서 찬양하는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대한민국 교계에 세계 교계에 돌파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9월 달에 로잔 4차 대회가 열립니다. 5천 명이 모여서 기도할 것이고 의논할 것이고 부르짖을 때 코로나 이후 꽉 막혀있는 한국교회, 세계교회에 놀라운 돌파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CTS 칼럼이었습니다.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북입니다. 전국 미분양 주택 수가 8개월 만에 감소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7만 1,822호로 6월과 비교해 3% 감소하면서 8개월 만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준공 후 미분양은 6월보다 8% 증가했으며 전체 미분양 물량 가운데 80% 이상이 지방에 위치한 주택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달 수출이 역대 8월 가운데 최고치를 달성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8월 수출은 지난해보다 11.4%가 증가한 579억 달러로 11개월 연속 플러스를 이어간 동시에 역대 8월 가운데 1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수출은 15대 주력 품목 가운데 7개에서 모두 증가를 기록했으며 특히 반도체는 40% 가까이 늘며 119억 달러를 달성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가 범정부 전세 사기 특별단속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 사기 의심 거래에 관한 기획 조사를 통해
총 4,137건의 거래에서 전세 사기 정황을 포착해 해당 거래 전세 사기 의심 임대인과 관련자 1,414명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찰청은 전세 사기 조직 40개를 검거하고 15개 조직에 범죄 집단 조직죄를 적용해 엄단했다고 전했습니다. 보건당국이 올해 여름철 코로나19 유행이 정점을 지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입원 환자 수가 올해 5째 주 이후 감소하다가 7월과 8월 증가하는 모습이었지만 지난 34주 차에는 전주보다 20% 이상 감소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여름 코로나19 유행이 정점을 지나고 있다고 판단하면서 당초 예상한 주간 최대 35만 명보다 훨씬 적은 20만 명 이내 발생이 예측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건복지부가 2023년 아동학대 연차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지난해 아동학대로 신고 접수된 건은 48,522건으로 2022년과 비교해 5.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가운데 아동학대로 판단된 것은 25,739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체 학대 행위자 가운데 부모의 비중은 2022년보다 3.2%포인트 증가한 약 86%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대부분 가정 안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제1호 가족돌봄 청년 자기돌봄비 지원 대상자를 선정했습니다. 가족돌봄 청년 자기돌봄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자기돌봄비를 어떻게 사용할지 전담 인력과 상의해서 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아픈 가족을 위한 돌봄 서비스 연계와 공공주거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호 자기돌봄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한 청년은 무엇보다 지속해서 상담을 해줄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게 든든하다며 나의 상황을 돌아보고 나의 미래를 다시 꿈꿔보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국립공원공단이 2024 국립공원 탄소중립 주간을 운영합니다. 탄소 배출을 줄이고 국립공원은 지키고를 주제로 8일까지 진행하는 이번 행사에서는 온라인 탄소중립 실천운동과 기관 협업, 친환경 야영문화 확산, 전국 국립공원 탄소중립 체험활동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국립공원공단은 우리나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적극적인 실천 기반이 형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정부가 올해 배와 사과의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사과와 배는 저온 피해 등 재해 영향이 없어 작황이 양호하다며 추석 성수용 배의 조기 출하 비중이 지난해보다 38% 높고 사과 생산량도 2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배 가격과 사과 도매 가격이 지난해보다 각각 7%, 13.2%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지금까지 소셜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보기였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 용서운동,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 성령운동, 오직 말씀과 기도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때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바로 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한국교회.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예수 생명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9도에서 26도, 낮 최고 기온은 27도에서 33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